하셨으니까 도피 생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아버지 정태수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들키셨어요? 에콰도르는 왜 가신 거예요? 조력자 있으셨어요? 가족분들 자진 입국할 생각 없으세요? 21년, 강사는 10년에 한 번 바뀐다고 하죠. 요즘은 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 2, 3년에 한 번씩은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무려 2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체포돼서 한국으로 송환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태수 회장은 한보그룹의 창업자 겸 회장이죠. 한때 재계 14위까지 올랐던 거대 기업인데 정태수 회장 일단 손수호 변호사님께 이 사건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정태수 전 회장의 사남인 정한근 씨가 파나마에서 한국으로 이제 압송됐는데 단순히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네. 정한근 씨 본인이 저지른 그런 잘못, 범죄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 97년에 그 IMF 그때 그 당시에 한보그룹 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 약 320여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러한 혐의로 98년부터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해외로 그 도피를 했고요. 그 후에 21년 동안 계속해서 그 숨어 지내다가 이번에 우리나라로 이제 압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린 그 송환까지 오래 걸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게? 에콰도르에서는 또 사실 우리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 첩보를 입수를 한 건데 에콰도르 측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인도는 못 해주지만 이제 이 정한근 씨가 출국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로 약속을 잘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파나마를 거쳐서 미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제 파나마 당국한테 다시 협조를 받아가지고 파나마 이제 공항에서 이 체포를 한 것인데 현지에서 상당히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반항을 했는데 한국 영사가 설득을 해서 이제 반항을 멈추고 순순히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사가 설득을 한 말이 차라리 한국 가는 게 더 낫다. 여기 있으면 파나마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 파나마 교도소보다는 한국으로 송환되는 게 낫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돌렸다고 하는데 파나마 교도소가 한 분기에 30여 명의 재소자가 사망을 한다고 하고 사망 이유가 재소자 간 폭력, 에이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좀 무섭다. 파나마 교도소 한국 사람이 가기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으로 송환하는 게 낫다라고 설득을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돌려서 그 이후로 57시간에 걸쳐서 한 5개국 정도를 공조 이렇게 거쳐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21년 만에 체포돼서 송환됐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우리 두 변호사님들 계시면 죄 지으면 다 잡히죠? 죄 지을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잡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 북한이 북쪽으로 가로막고 있고 해서 사실상 뭐 섬나라 비슷하게 어디 뭐 도망가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해외에 가더라도 이렇게 공권력이 요새는 뭐 해외로까지 다 이렇게 미쳐서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까지도 다 송환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아주 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봐야죠. 애초에 해외로 도피할 기회를 주면 안 되는 사안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해외에 나갈 수 있었던 점, 이 부분에 좀 감시망이 소홀했기 때문에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또 부친인 정태수 회장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행방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정태수 회장이 나이가 한국 나이로 97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한근 씨는 자신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고 아버지가 작년에 에콰도르에서 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고령이기 때문에 뭐 사망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가 과거에 이제 다단계에 했었던 조이팔 씨가 진짜 사망했는지를 두고도 아직도 진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좀 대조비가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같은 경우에도 영상까지 공개가 됐었어요, 사실. 모 방송국에서 영상을 공개했는데
뭐 밀양을 해서 2012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고 2016년에 검찰이 사망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그 루머나 목격담이 아직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국내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 분들은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봤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은 검찰의 저 말을 피해자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5만 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지금 돈을 다 떼어가지고 조이팔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이팔이 정말 사망했는지 하는 부분에서 검찰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혔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고 이게 지금 정태수 씨 같은 경우도 아들이 1년 전에 에콰도르에서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본인이 임종을 지켜봤다고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태수 씨가 사망했다고 하면 지금 아들한테 넘어온 돈이라든지 아들이 숨겨놓은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태수 씨가 사망했다고 하면 그걸 아들의 말을 100% 믿어야 되는 상황밖에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사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태수 씨 아들, 지금 사람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무슨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나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정말 사망을 했다면 사망 신고서가 있는지 사망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찾아봐야 되고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 지금 사남의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수사에 혼선을 주고 본인한테 유리한 수사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태수 회장이 사망했다면 정태수 회장이 지금 미납한 추징액이 2,225억. 이게 뭐 우리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한. 그러면 만약에 정 회장이 사망했다면 2,225억 원은 결국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정 변호사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원래 일반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무도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들이 그것들을 다 떠안아야 되는데 추징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그 취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기 나와 있지만 1998년에 정한근 씨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98년 6월 달에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출국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결국은 밀항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정태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2번 받거든요. 1997년 5월 달에 횡령과 뇌물로 징역 15년을 갖다가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특사를 받았고 2005년도에 교비 72억을 횡령해가지고 징역 3년을 받았는데 2007년도에 병보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으로 출국을 갖다가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병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말레이시아에 코타키나발루로 그렇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남이 이미 해외에서 도망 중일 거라고 충분히 추정이 되고 있고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 정 회장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해외 나갈 수 있도록 풀어준 것이 결국은 그것이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한근 씨가 이제 한국으로 송환이 됐으니까 정태수 회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 좀 나오고 이에 따른 수사 당국의 수사도 조금 더 가속화될 거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